이 스위치류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 동그라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힐홀더 기능이라 그래요. 이 힐홀드 기능은 명칭이 좀 편하게 들으시면은 언덕길 밀림 방지 보조 스위치라고 하고요. 즉 오르막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 시에 뒤로 밀리지 않고 출발하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언제만 사용이 가능하냐, 즉 오르막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평지 같은 데서 브레이크를 밟고 계셨을 때 눌러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경고등이, 이 지시등이 이쪽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빈 공간에. 근데 지금 눌러봤을 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죠. 이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경사각도가 있어야만 조건이 맞아서 발동이 되고요. 사장님이 만약에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일반 눌렀을 때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브레이크를 떼도 얘가 2초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고 계시면은 얘가 동력이 전달되면서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있는 에코 모드는 눌러보게 되면은 왼쪽에 ECO라는 녹색 불 들어오죠. 이 불 같은 경우에는 연비 운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출력을 다운시키는 대신에 연비가 조금 더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항시 빈차, 즉 공차 상태로 고속 운전을 할 때만 사용을 해야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짐이 적재되어 있거나 시내 발휘 구간에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연비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 이쪽 하단 볼게요. 여기 있는 건 차선 이탈 센서입니다. 60km 이상 달릴 때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밟게 되면 밑에 있는 카메라 센서가 인식을 할 거고요. 좌측 차선을 밟게 되면 삐빅 작지 차선이 이탈했습니다는 음성과 함께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측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장님 만약에 운전을 하시다가 좀 이중주차가 많이 돼 있거나 해서 계속 차선을 밟아야 되는 구간들도 있어요. 60으로 달리더라도. 근데 그런 구간을 달릴 때 계속 소리가 나면 시끄럽겠죠. 그때는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계기판에 오프라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저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센서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즉 사장님이 아무리 차선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면은 눌러서 다시 꺼줘야 돼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양쪽 사이드 미러 열선이고요. 계기판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스위치에만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삼각형 모양은 저희가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안전 때문에 들어가 있는 센서인데 저희가 이제 레이더 센서라고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이 반사되는 물체들을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래서 사장님이 운행을 하고 계실 때 전방에 이 앞에 있는 차량과 곧 충돌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차가 먼저 위험을 감지를 합니다. 사장님 전방 주시를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기판에 글씨가 딱 떠요. 충돌 경고, 충돌 위험이라고 뜹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그럼 얘가 긴급제동까지 걸어주게 돼 있어요. 즉 급정거를 해줘요. 근데 사장님이 코너길이라든지 빛반사가 많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업체길들을 가다 보면은 뭐 철종왕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끔 한 번씩 제동을 걸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이 업체를 가다가 그런 현상을 한 번이라도 느꼈어요. 그럼 그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사장님이 예기치 못하게 급정거가 돼버리게 되면 뒤에 있는 짐들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항상 사용할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 빛이 뭐가 물체가 꽤 많이 있네, 그럼 여기는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운전해야겠다 하시고 눌러서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크루즈 모드는 레버의 왼쪽 레버에 달려 있어요. 레버에서 오프, 온으로 이 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에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30km 이상 주행할 때 내가 이제 크루즈를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크루즈는 설정한 키로수만큼 사장님이 악셀을 안 밟아도 지속적으로 쭉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죠. 여기서 내가 발동을 걸 거야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우측에 돌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돌리는 게 두 개죠. 여기 우측에 있는 거를 INC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왼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 리튬 스위치를 눌러줘도 되고요. 이 INC로 돌리게 되면 만약에 80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다가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크루즈가 80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이 속도를 올리고자 하면 방금 올렸던 거를 다시 올려주시면 되고요. 내리고자 하면은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를 끄는 거는 오프로 돌리거나 레버를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돼요. 그럼 크루즈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다 보니까 능동형 컨트롤 크루즈라는 거리 조절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즉 사장님이 90km로 크루즈를 걸었다고 한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앞차가 속도가 줄어들면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장님 차도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 기능이 여기 계기판 가운데 보시면은 1번부터 5번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 스위치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얘를 눌러보게 되면 숫자가 1번부터 5번까지 변경이 돼요. 쭉 변경이 되죠. 1번은 앞차와 약 30m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2번은 약 40m, 약 50m, 약 60m, 약 7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10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지진 않아요. 얘가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고요. 사장님이 기억하기 쉽게 약 30m부터 약 70m까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번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0km를 설정했다고 한들 앞차와 약 70m를 계속 유지하면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아 나는 근데 크루즈는 쓰고 싶은데 거리 조절 기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오프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은 거리 조절만 꺼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크루즈는 어떻게 꺼야 되죠? 무조건 브레이크나 오프로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얘는 그렇게 끄지 않으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오프 기능, 크루즈 거리 조절 온오프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 세팅 값은 3번으로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3번은 약 50m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 핸드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핸드 조절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계기판에 녹색불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만 상하 각도와 높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7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내가 여기서 맞췄다 그럼 직접 다시 눌러도 다시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캡 틸팅 스위치라고 해서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진 오일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 쪽에서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직접 육안으로 보고 싶을 때 그때 탑을 들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스위치를 눌러야 외부에서 탑을 정말 들 수가 있는 거고요. 얘를 항상 들기 전에 주의사항은 침대칸이라든지 어딘가에 유리창을 강타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게끔 바닥면으로 다 내려준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리모컨으로 동작을 해서 탑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헤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체크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윙 내부 작업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눌렀을 때 여기 녹색불 들어오죠? 1번이라고. 그러면 윙 내부에 작업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저희 실내등 들어가 있고요. 옆에 있는 눈 모양 같은 경우는 앞쪽에 비닐 제거를 사용하세요 라는 센서가 하나 보이죠. 이거는 동공인식입니다. 얘는 졸음 방지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어요. 졸릴 때 스위치를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래서 쭉 운행을 하시다 보시다가 60km 이상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운전자가 눈이 계속 졸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은 소리도 음성도 울리지만 운전석 창문이 강제로 반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환기 시스템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졸릴 때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사장님들 자세가 조금 삐딱한다든지 이럴 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눈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측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방과 우측, 측방, 사각지대 상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시 카메라를 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은 내비게이션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카메라만 보이고 내비는 작동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이 카메라 스위치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단에 저희 연료 필터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 열선부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보면은 좀 앵꼬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물결 모양이 3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건 열선이에요. 즉 연료 필터를 먼저 히팅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유 같은 경우는 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어는 점이 있죠. 그래서 결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장님이 직접 눌러서 히팅을 시켜주게 되면 약 15분간 작동이 된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님이 어쨌든 겨울철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타트 버튼을 2번 누르면 저희가 키온 단계라고 해요. 이 키온 단계에서 계기판에 경고등이 쭉 들어왔다 나갔죠. 이때 겨울철에 만약에 결빙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선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기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한 2-3분 정도 더 대기하셨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고, 그래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때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15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 그랬죠. 쭉 놔두면 알아서 나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엔진 RPM도 올라가 있죠. 그때도 다시 650rpm까지 떨어질 때까지 꼭 대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은 항상 10분 정도는 일찍 출근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출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차량 미끄러지는 거는 저희 승용차에도 다 들어가 있죠. 눌러봤을 때 왼쪽에는 동그라미 ASR 해갖고 X표가 돼 있고 우측에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오프라고 돼 있죠. 제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면 꺼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차량 자세 제어 센서와 ASR이라는 보조 브레이크를 동시에 둘 다 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 차체는 일단 차체 자체를 잡아줘요. 이 옆에 있는 센서 자체가. 그 왼쪽에 ASR 기능이 하는 건 뭐냐면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출력을 다운 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차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고요. 제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사장님이 얘를 언제 끄냐면 또랑에 빠졌을 때, 비포자랑도길이지 진흙탕길일 거나 그런 경우에서만 끌 거예요. 왜냐하면 또랑에 빠져서 악셀을 밟으면서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뒷바퀴가 계속 스베르를 치게 되면 얘가 차가 미끄러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ASR 불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출력이 다운됐기 때문에 더 못 나가겠죠. 그래서 잠깐만 방해하지 말라고 끌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웬만하면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저희가 아까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다 그랬죠. 이게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 때문에 그래요. 위쪽에 보면 눈꽃 모양이 두 개 있죠. 이 위에 있는 게 무시동 에어컨이고요, 밑에 있는 게 기계식 에어컨입니다. 즉 시동을 걸고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눌렀을 때 이게 즉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무시동 에어컨은 앞쪽 송풍구에서 나오는 게 무시동 에어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는 길게 2초간 눌러보면은 이 뒤쪽에서 나오는 게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래서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편하게 돼 있죠. 근데 무시동 히터는 온도 조절이 뒤에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온도가 10도라고는 들어와 있지만 온도 변경이 되지가 않네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잠금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해제할 때는 똑같이 에어라고 적혀 있죠. 이 에어를 살짝 눌러준 다음에 숫자가 깜빡깜빡 거릴 때만 돌릴 수가 있어요. 멈춰 있을 때는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전면 상태로 바꿔보고 돌렸을 때 온도가 변경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베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침대 열선인 겁니다. 그래서 침대 열선 같은 경우에도 눌렀을 때 온도가 들어왔다가 멈춰버리면 변경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베드를 클릭 후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끄는 거는 2초간 길게 눌러서 온도가 나가면 꺼진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룸램프는 말 그대로 실내등입니다. 여기서 키면 여기서 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라디오 주파수와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운전석, 우측을 누르면 내려가는 거예요. 조수석. 다시 왼쪽을 눌러주게 되면 올라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주무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위에 있는 거는 알람 설정입니다. 그리고 독서등 들어가 있고요. 시가잭은 하나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무시동 에어컨과 무시동 히터는 어떻게 돌아가죠? 완전히 전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도 가능하죠. 시동이 완전 꺼져 있는 이 단계에서. 근데 침대 열선이라든지 방금 창문을 내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하는 모든 기능들은 키 1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AC 단계. 이 빨간불이 들어와야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전기를 넣지 않게 되면 침대 아무리 베드를 누르더라도 전원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눌러보면 키온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볼게요, 사장님. 저희 하단에 1번 동그라미가 있고 2번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가 에어 게이지입니다. 에어 탱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1번 탱크와 2번 탱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저희가 브레이크가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에어를 소모하는 거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게이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어를 좀 한번 빼볼게요. 많이 이런 식으로 에어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에어가 없다라고 경고등이 뜨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느낌표. 그래서 느낌표에 적색불이 들어오게 되면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에어가 없구나
에어를 채워야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에어가 점점점 차고 있죠. 이 에어는 시동만 걸어 놓으면 콤프가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에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조금 더 에어를 빨리 채우고 싶으시면은 악셀을 좀 더 밟아주시면 되고요. 스무스하게 쭉 밟아주시면 조금 더 에어가 빨리 차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에어가 없으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에어가 8바 이상이 있어야만 저희가 해제되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킹불이 나가야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된 거죠. 지금 아무리 봐도 파킹이 잡혀 있죠. 이 이유는 저희가 에어가 없으면은 사이드가 안 풀리게끔 설정이 돼 있는 거니까 꼭 사이드가 안 풀릴 때는 에어부터 체킹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에어가 있는데 사이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점차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에어가 없어서 사이드가 안 풀리는 거를 사장님들이 처음에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어가 없으면 사이드가 안 풀린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에 있는 엔터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보게 되면은 자, 뭐가 바뀌었죠? 여기 2번의 동그라미가 바뀌었죠. 지금 UREA라고 나와 있는 우레아가 요소수입니다. 요소수가 0%부터 100% 게이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소수 탱크는 50m 탱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서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요소수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요소수를 보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슬슬 출력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60km 정도로 잠길 거고요, 출력이. 그 다음에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엔꼬까지 출력이 20km로 잠겨버려요. 그래서 요소수는 꼭 사장님이 체킹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50m 탱크라 그랬죠. 그래서 100%까지 사장님들이 그냥 총으로 넣다 보니까 그냥 쭉쭉 무작정 넣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요소수는 80%에서 90%, 100% 넘게끔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결빙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히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소수 같은 경우는 80%까지만 채워주셔야 돼요. 즉 40m까지만. 이거는 사장님이 딱 생각하기에 내가 바깥에 게이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40m를 어떻게 맞추고 그걸 계속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한 이 정도 점 있을 때 주유소 가셔서 2만 원만 한번 넣어 보시고 3만 한 번만 넣어 보시면 두세 번 넣어 보면은 충분히 사장님들이 감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을 때 내가 몇만 원 넣었더니 얼만큼 올라가더라 라고 두세 번만 넣어 보시면은 바로 적응이 되시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한 번씩 넣어 보시면서 얼만큼씩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엔터 버튼 한 번 더 눌러 보게 되면 엔진 오일 압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압력 같은 경우는 2바와 7바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눌러 보게 되면은 엔진 오일 온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냉각수 온도 게이지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모드 스위치라고 있어요. 네 번째 칸에 이 모드 스위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메뉴에서 하단에 보면은 선택, 이전 화면이 엔터와 ESC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핸들에 있는 엔터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안으로 진입이 됩니다. 총 주행거리, 주행 가능 거리, 연비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트립 A와 트립 B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가 구간거리기예요. 무슨 말이냐? 핸들에 똑같이 트립이라는 걸 눌러보게 되면은 트립 A가 나오네요. 여기서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제로 세팅해서 내가 오늘이라든지 이번 주라든지 뭐 한 달 동안 내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 측정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B도 있으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눌러보면 총 주행거리 다시 바뀌는 거고요. ESC 누르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서 에코 2번 같은 경우에는 1주간 평균 연비, 그리고 오늘 투데이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드 스위치 눌러볼게요. 사장님 고유 차대 번호 나와 있고요. 혹시나 에어서스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하중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축하중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모드 스위치를 한번 더 눌러보게 되면은 고장 진단 칸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저랑 통화를 제일 많이 할 부분이에요. 나중에 운행하시다 보면은 어쨌든 차량이 경고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운행을 해도 되는 건지, 공업사를 가야 되는 건지, 긴급출동을 불러야 되는 건지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경고등이 떴어요. 그러면 모드 스위치를 냅다 3번 눌러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고장 진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화살표를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여기 영어 오른쪽에 어딘가에는 노란 색깔 느낌표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럼 느낌표 있는 데를 찾아가서 엔터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럼 숫자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한 줄이면 전화 통화를 해주셔도 되고, 두 줄, 세 줄이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업사를 가셔야 되는지, 이번 주 내로 공업사를 가셔야 되는지, 긴급 출동을 바로 불러야 되는지, 이런 사장님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은 환경 설정인데, 연비 표시 같은 경우는 1번 에어탱크 게이지 왼쪽 이쪽을 표시해 주는 걸 뭐로 볼 건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사장님들을 많이 보는 거는 주행 가는 거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리 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깜빡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좀 많이 작죠. 여기서 보통 많이 쓰시는 게 80%. 그래서 사장님들이 맞게끔 사용해 보시면 좋고, 화면 밝기와 ADS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이라든지 이런 경고음들, 그런 거를 소리를 줄이거나 바꿀 수가 있고요. 테마 설정은 사장님들이 혹시 계기판이 밋밋하다고 생각했을 때 좀 바꿀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설정, 뭐 영어라든지 한국어와 이게 설정되어 있고, 다섯 번째 주기는 정비 주기 설정이에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엑셀 오일, 냉각수 이런 거 다 설정이 가능하고, 무슨 말이냐? 설정을 만약에 2만으로 잡거나 3만으로 잡았어요. 잡았을 때 그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바꾸라고, 엔진오일 교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조금 귀찮아서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부분인데,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설정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서 엔터 버튼 한번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키로수 1000단위로 바꿔주시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핸들 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라디오 볼륨과 주파수, 그리고 전원장치 끄는 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 브레이크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보조 브레이크 1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긴 내리막길 내려갈 때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제동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배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가 활성화가 안 되냐면 크루즈 모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루즈를 아무리 걸려고 했는데 크루즈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 배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밑으로 내렸을 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올렸을 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왼쪽 라이트 한번 볼게요. 라이트 위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맨 왼쪽에 오토, 그리고 소등, 미등, 전조등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노브를 위로 빼봐요. 빼보시게 되면은 뭐가 들어왔죠? 안개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등은 위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 눌러보게 되면 내비라든지 라디오, DMB, 블루투스, 뷰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한 후에 어렵지 않아요. 연결 눌러서 기기에서 검색하면 휴대폰에서 검색이 돼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사장님 걸 한번 토대로 한번 해볼까요? 기기에서 검색을 한 후에 여기 연결 가능한 기기에 타타데오 프리마 AVN이라고 잡히면은 페어링 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간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장님 혹시 유튜버라든지 뭐 멜론이라든지 노래를 듣고 싶다, 휴대폰으로 뭐 이런 걸 듣고 싶다 하셨을 경우는 이 위에 멜로디 모양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걸 눌러야만 노래라든지 유튜브를 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스위치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레프트, 왼쪽, 우측, 뒤, 후방 다 설정하게 되면은 좌우 후방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저희가 설정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깜빡이를 넣었을 때 좌측과 우측이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깜빡이를 넣었을 때 좌측, 우측, 코너뷰 화면이 나오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세팅을 하셔야 돼요. 세팅법은 설정, 화면 설정, 기타 설정, 밑으로 화살표를 2번 내린 후에 코너뷰를 체크하시고 완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웹 설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완료 눌러놓으면은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카메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희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로 수동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쪽에 SD카드 들어가 있고요. SD카드를 탈거하고 다시 장착할 때는 항상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서 업데이트하냐, 타타데오 모빌리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항목에 그 프로그램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어렵지 않게끔 적용 차종이 맥센인지 굿센인지 덧센인지 자기 차종 선택하셔가지고 업데이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한 후에 시동을 걸게 되면은 로딩 화면이 쭉 될 거예요. 그 로딩 화면 동안 시동 끄지 않고 가만히 대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딩이 끝나면 다시 라디오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USB 이쪽과는 이 미디어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래 파일 다운받으신 USB 있죠, 이걸 꼽아서 놔둬보면은 여기 미디어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혹시 원하신다고 하면 연결해 보시면 좋아요. 자, 변속 한번 보게 되면은 저희가 드라이브, 중립, 그리고 후진 기어 들어가게 돼 있죠. 드라이브에서는 처음에 보게 되면 D1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스타트는 항상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행하시면은 RPM 올라가는 대로 단수가 쭉쭉쭉 올라갈 건데, 총 8단까지 단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장님 만약에 수동으로 바꾼다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레버에 보면 은색 버튼 있죠.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계기판에 알파벳 D가 사라졌어요. 이 D가 사라지면 수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있으면 오토, 없으면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어를 한 단 한 단씩 올리거나 내려야 되죠. 이거는 밑에 있는 걸로만 가능합니다.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총 8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언더백을 치실 때, 고바에 치실 때는 꼭 수동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언더백을 치시는 게 훨씬 힘있게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눌러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것만 자중해주고, 다시 포장도로가 평지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눌러주셔서 오토로 다시 달리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운전자 설정, 차량 번호에서 눌러보게 되면은 사장님 번호를 넣게끔 돼 있어요. 미리 설정이 한번 돼 있네요. 원래는 안 돼 있으면 편집 눌러서 위아래로 넘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이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입 넘버면은 지입 법인 사업자 번호를 넣어야 되고요. 개별 넘버면은 개인 사업자 번호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다 일반 화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우측 카메라 이거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잔액, 음량 버튼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하이패스는 꽂는다 그래서 바로 사용되는 것보다 야간 할증이라든지 단말기 설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하이패스 모델의 경우는 도로공소 영업소에 방문하시어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즉 차를 끌고 톨게이트 가시게 되면은 옆에 우측에 도로교통 영업소 있죠. 차량 등록증이랑 신분증 들고 가셔가지고 단말기 등록하셔야 됩니다. 네, 우측에 있는 게 저희가 셀링크예요. 셀링크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셀링크라는 것은 원격 시동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자주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5일, 뭐 일주일 이상 이 어플로 시동을 거는 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단말기가 사장님이랑 끊어져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 방법은 바늘 같은 걸로, 여기 보시면 쬐까만 구멍 보이시나요? 이 구멍을 너무 세게 찌르면 고장이 나버리니까 살짝만 눌러봐도 버튼 눌러지는 감이 있어요. 시동을 걸어놓고 길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한 10초 정도 누르면 여기가 깜빡깜빡깜빡깜빡 녹색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다시 휴대폰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린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늘 같은 걸로 눌러서 리셋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트 설정하는 거는 저희가 높낮이 설정부터 천천히 한 단씩 움직여지니까 사장님이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내려가는 속도가 좀 있죠. 그래서 천천히 맞춰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시트 감쇄력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부드럽게 할 건지 딱딱하게 할 건지예요. 의자가 꿀렁꿀렁 부드럽게 할 거면은 위로 올려놓으면 되고요.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얘가 딱딱해집니다. 이 내리는 거는 보통 뭐 요철길이라든지 이런 데 지나다니실 때 그때 많이 내려놓으시고 사장님이 입맛에 맞춰서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건 내릴 때 편하게 내려주는 킥다운 스위치, 그냥 쭉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내려오기 편하게끔 설정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열선, 정지, 통풍입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절 3단, 2단, 1단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허리 포지션 맞추는 거예요. 하단, 상단, 옆구리로 돼 있고, 위에 눌러보면은 시트 하단에 에어가 차게 돼 있고, 밑에 누르면 에어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상단, 옆구리 이렇게 작동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레버가 총 2개예요. 앞쪽에 있는 거는 등받이 어깨 위에 머리 쪽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눌러보게 되면은 꺾이는 거 보이셨죠? 딱 머리 위에만 움직이고요. 여기 있는 게 등바위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레버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앞뒤 슬라이드 레버와 그 다음에 여기 우측 거 보시게 되면은 이 방석 시트만 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석만 빠져요. 시트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방석만. 방석만 앞으로 좀 더 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외쪽에 있는 게 저희 기울기 조절입니다.
이 시트를 뒤로 기울 건지 앞으로 기울 건지 기울기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도를. 그리고 저희가 캡 공구함 툴박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운전석 쪽에도 있고 조석 쪽에도 있고요. 뭐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넣고 싶을 때는 이쪽에 넣으시면 되고, 얘는 열려 있으면 경고등 들어와요. 그래서 꼭 가운데를 쿵 닫아 주셔야 돼요. 조석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뭐 발판이라든지 에어건, 에어 호스, 그리고 뭐 경강봉, 사고 났을 때 삼각대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풀은 본네트예요. 이쪽에서 당기게 되면은 이쪽 레버가 풀립니다. 앞쪽에서 지금 당긴 게. 그리고 왼쪽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레버를 당겨 주셔야 돼요. 레버 위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냉각수와 워셔액, 그리고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년에 30만 킬로 장수명 부동액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타사 브랜드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되고, 보충하실 때는 저희 똑같은 순정인 장수명 부동액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멀티 커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레임에서 나온 통배선들 다 깔려있죠. 안에 릴레이라든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장님 혹시나 본네트를 열어놓고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얘를 강탈을 해서 이 커버가 깨졌다, 그러면 그 즉시 교환하셔야 돼요. 안에 수분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안에가 다 쇼트 나버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커져요. 이게 아까 침에 탑을 들 수 있는 리모컨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에서 내부에 스위치를 눌렀다고 가정을 할게요. 누른 후에 조석 밑에 보시면은 문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안쪽에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위로 올려야 탑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다시 내릴 때 했습니다. 맞아요, 하강 및 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리모컨은 배선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면은 저희 발판이고요. 발판 내리고 이거 문 한번 닫아볼게요, 사장님. 네, 사장님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올라가셔서 막 뛰어도 거뜬하게끔 다 튼튼한 내구성이 있고요. 그래서 브러쉬라든지 유리창 닦거나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레이더 센서가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 얘가 눈이나 비가 엄청 많이 내리게 되면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경고등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등이 뜨게 되면 아, 고장 났나? 뭐가 이상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얘가 일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눈이나 비가 그쳤는데도 불이 들어와 있다, 그때는 마른 걸레로 한번 쓱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견인골이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닫아주고, 닫은 후에는 얘가 다 닫힌 게 아니에요. 좌우측을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네, 넣고 닫고 밀어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배터리죠. 배터리는 저희가 이제 조금 편하게끔 완전 차단 기능이 쉽게 돼 있어요. 즉, 커버를 벗겨보게 되면 안에 레버가 달려있죠. 이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게 되면 연결을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 차단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장님이 라디오 주파수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맞춰놨을 때 걔들이 다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꼭 필요시에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터리 교환하거나 그럴 때만요. 뭐 그리고 한 겨울철 같은 경우는 4일 이상이라든지 5일 정도 장기간 운행 안 하실 때 그때도 배터리를 꺼놔야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커버는 꼭 씌워 주셔야 되고, 그다음 저희가 에어탱크들 보면은 다 밑에 뭐가 달려 있냐면 코크가 달려 있어요. 당기면은 에어가 빠지는 형식으로 돼 있죠. 얘들은 언제 사용하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앞으로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보시고 앞으로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봤을 때 평상시보다 에어가 좀 밀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쭉 당겼을 때 물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쭉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면 다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부에 있는 파란색 키는 여기 요소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 키는 여기 연료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열쇠 왼쪽 뚜껑 왼쪽으로 돌리면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왼쪽. 맞아요. 어렵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 푸시고, 여기 요소수 똑같이. 대신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색깔로 다 구분이 맞아요. 되는데. 색깔로 구분이 되고, 혹시나 만약에
요수수라든지 경유를 반대로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럼 그 지식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놓고 안에 있는 거 다 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 뭐 시내라든지 고속이라든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8만 킬로 정도에 저희가 강제 회생한다고 해요. 그럼 이 스위치와 똑같이 생긴 경고등이 좌측 계기판에 황색불로 불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 수동으로 강제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동 재생하는 부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키온 단계에서 길게 눌러주게 되면 황색불로 들어와 있던 경고등이 녹색불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동을 걸게 되면 RPM이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시간을 놔두셔야 되고요. 그 시간에 강제 회생하게 되면은 얘가 RPM이 떨어지면은 강제 회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그냥 있는 거는 경고등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공업사를 갈 시간이 도저히 없네, 이거 나 무조건 태워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때는 갓길에 정차하시고 좌우측에 열이 500도에서 6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배기가 이 파이프 쪽 라인에서는 반경 5m 이내에는 남의 차라든지 물건 이런 게 웬만하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평지여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쭉 눌러줘서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 시동 걸어주면 1시간 동안 내가 대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은 무조건 시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 15만 킬로에는 DPF 청소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15만 킬로에는 청소를 꼭 해주셔야만 그 주기를 계속 맞출 수가 있습니다. 15만 킬로에는 무조건 사장님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업사를 들어가셔서, 근데 이 공업사 들어가는 것도 청소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곳인지 미리 확인 후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반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